조선시대 왕조의 근간을 뒤흔들고 지식인의 목숨까지 위협했던 가장 위험한 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음란하거나 역모를 꾀하는 내용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했던 개혁 사상이 담긴 책이 금서로 지정되고 저자가 유배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오늘 우리는 당시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낡은 사상과 체제의 정면으로 도전했던 한 지식인의 용기 있는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사상이 어떻게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큰 울림을 주는지 그 숨겨진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볼까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조선 후기는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았습니다. 수백 년 이어온 굳건했던 왕조의 기틀이 흔들리고 백성들의 삶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듯 위태로운 시기였죠.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은 흑빛 얼굴로 논밭을 일구었지만 수확의 기쁨 대신 끝없는 수탈에 시달려야 했고요. 가혹한 세금과 탐관오리의 행포에 농촌은 황폐해지고 굶주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새로운 학문과 사상들이 견고했던 성리학의 틀의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줄기 빛처럼 말이죠. 서학, 즉 천주교는 인간평등과 박애라는 혁신적인 교리로 신분차별에 지쳐있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동시에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실학사상 또한 고루한 성리학적 관념론을 비판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갈망 속에서 젊은 학자 정약용은 누구보다 예민하게 시대의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밤, 그는 촛불 하나에 의지의 책장을 넘기며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그의 붓끝은 민족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새로운 길을 찾고자 몸부림쳤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기득권층 양반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대청마루에서 시대의 변화를 외면한 채 보수적인 논쟁만을 이어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죠. 그는 백성을 위한 개혁을 꿈꾸며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탐구는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뜨거운 사명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붓을 놓지 않고 백성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대한 학문적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혁신적인 사상은 당시 보수 세력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정약용의 개혁 사상이 서학과 깊이 연루되어 왕조의 근간을 뒤흔들 불온한 움직임으로 비쳤을 테니까요. 그의 저서나 아이디어는 낡은 질서를 수호하려는 이들에게 맹렬한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했던 그의 순수한 열정은 오히려 기득권층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불온한 사상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비극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 했던 이들에 의해 그의 꿈은 점차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결국 정약용에게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가혹한 유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토록 백성을 위하고 나라의 밝은 미래를 염원했던 그의 뜨거운 열정은 단지 불온한 사상이라는 낙인과 함께 차가운 강진 땅으로 내몰리는 비극적인 현실로 되돌아왔습니다. 정처 없이 낯선 곳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테지만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좌절보다는 꺼지지 않는 학문의 불꽃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강진에서의 삶은 그에게 고통의 연속이었죠. 낯선 환경과 외로움은 물론 끊임없이 그를 짓누르는 정치적 압박과 감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절망적인 유배의 시간이 정약용에게는 이대한 사상을 꽃피우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붓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시련을 학문의 불꽃을 더욱 뜨겁게 지피는 연료로 삼아 세상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온 힘을 쏟아부었죠. 밤낮 없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은 그의 유일한 낙이자 저항의 방식이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의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그는 달아진 부두로 빼곡한 원고를 채워나갔습니다. 백성을 위한 통치자의 도리를 담은 위대한 지침서 목민심서, 억울한 자 없이 공정한 형벌이 집행되어야 함을 역설한 흠음신서, 그리고 국가제도 전반의 혁신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한 경세유표까지. 이 책들은 당시에는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금서와 다름없었지만 훗날 조선을 이끌어갈 불멸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유배지에서도 그의 지식 나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제자들을 몰래 불러 모아 가르침을 전하고 학문적 교류를 이어갔죠. 어둠 속에서 피어난 이 작은 불꽃들은 훗날 그의 사상이 널리 퍼지는 소중한 씨앗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붙들고 그 희망을 글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남기려 했던 것이죠. 그의 펜 끝에서 탄생한 수많은 저서들은 좌절과 절망을 넘어선 인간 승리의 기념비적인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18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이 흘러 정약용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그의 책들은 여전히 불온한 금서로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시간 앞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죠. 그의 저서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왕조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비난받았던 그의 개혁 사상이 오히려 낡은 시대를 벗어나 새로운 조선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었으니까요. 그가 강진에서 피와 땀으로 써내려간 수많은 책들은 단순한 금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에 저항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던 한 지식인의 위대한 유산이었죠. 오늘날 우리는 그의 사상에서 정의와 개혁의 가치를 발견하고 시대와 권력의 탄압을 넘어선 지식의 승리를 목격합니다. 정약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정한 지식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식의 자유를 위해 어떤 용기를 내야 할까요? 시대를 초월한 그의 지식투쟁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